반갑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작품을 쭉 보긴 했는데 총 출품한 작품이 이번에 몇 점 됩니까? 한 40점쯤 돼요. 이 공간이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닌데 작품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이쪽 보면서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옛날 거 하나 할까요? 네. 예, 울산에 와서 처음으로 야외에 나가가지고 네. 그런데 그날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그냥 누워가지고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했는데 네. 하여튼 결국은 나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20여 년 전에 예. 제일 울산에 와서 제일 처음 오래된 그림이죠. 예, 그린 거예요. 근데 이 풀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이 네. 가장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업실에서 봤을 때 수채화 그림이 90년대 그런 거 봤을 때 그 그림도 아주 생생하고 좋았었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오래되었지만 그 바람 소리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제목처럼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더 시원한 강바람이 바닷바람이 더 와닿습니다. 네. 다른 그림도 한번 쭉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제 대비가 분명치 않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잘 안 드러나는데 이게 매화꽃이 이 매화꽃이 매화꽃인데 영주의 선비 마을인가요? 예. 거기 매화를 이제 많이 모아놓고 전시하는 공간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매화 향이 뭐 깜짝 놀라게 뭐 좀 강하게 다가와서 그 향이 강한 그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거 향기를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향이 나게.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는 하여튼 꽃이 많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득 차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처럼 매화 향이 가득한 꿈 속에서 본 듯한 그 옆에 있는 그림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진달래가 푸른 하늘을 이렇게 다 옆에 있는 매화 그림과 함께 흩날리는 듯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풍경 그림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인체의 한 부분이 손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리셨는지요? 이거는 가톨릭에는 영성체라고 이제 미사 중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런 이제 형식인데요. 이것이. 이거는 제 동생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적에 거기서 이제 그 미사 중에 영성체 하는 순간을 이제 기념하려고 제가 선물로 그려줬습니다. 또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요.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동생을 기쁘게 해줬다고. 그러셨구나. 그래. 여기 또 작품 이쪽으로 보면 또 세 점이 좀 비슷하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리셨는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연밭에 갔는데 연꽃이 이제 이미 좀 가고 조금씩 새로 피어나는 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세월을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 이게 연밥이라 그러나요? 열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파랑에서 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 모습하고 꽃은 또 새로 피어서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는 꽃과 열매가 한꺼번에 보이는 네. 이런 장면에서 아, 세월이 이렇게 가는데 저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나면은 그 뭐 좀 섭섭하고 네. 허전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실제로는 그렇게만 그렇게 섭섭하게만 볼 것이 아니다. 네. 이 속에 그 시가 있어서 네. 다음에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희망을 품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세월의 흐름을 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이쪽에 보면 이게 같은 불교의 어떤 그런 의미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그림에 다른 그림보다도 조금 이 물감 이런 게 층들이 굉장히 좀 약간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두껍게 기분 좋게 예. 울산의 네. 성남사라고 성남사. 예. 성남사 들어가는 입구에 그 초파일물에 매가니까 이런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난 잎사귀의 그 아름다운 빛나는 녹색이죠, 진짜로. 아. 예, 그런데 그 연등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의 연등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그리고 같이 간 친구들은 계곡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등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일부러 조금 이렇게 그 배열을 흐트렸어요. 네. 그냥 너무 규칙적이면은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람 불고 뭐 밀리면은 또 이렇게 또 조금 뭐 갈 수단이 있겠나 싶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는 제가 좀 추억이 있는데 이것을 그려가지고 그 주차장에 이제 집에 간다고 나왔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친구가 막 뛰어오더니만은 이 그림 자기 달라고 자기가 정말 정성껏 안방에 잘 모시고 살겠다고 그 너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좀 혼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다른 그림보다도 또 지금 계절적으로 좀 더우니까 시원한 녹색의 또 표현이 다른 그림보다는 좀 격정적이고 이렇게 기분 좋게 흩날리는 그런 터치 느낌이 더 생동감과 또 색감도 물론 녹색이 이렇게 넘치는 여러모로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그림 옆에 있는 이 사과가 꽃 같은데 이 그림도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상큼한 느낌이 아주 기분 좋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과는 아니고 배입니다. 배꽃, 예. 죄송합니다. 예, 배꽃이 연녹색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배꽃이 필 무렵에는 잎사귀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녹색들이 좀 많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색이 좋아서. 아주 재미나게 그렸습니다. 제가 배밭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배꽃이 근데 이 나무가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사과꽃이라 얘기 드린 게 나무가 좀 오래된 사과 나무 같고 그다음에 또 멀리서 보면 사과 나무도 이렇게 흰 꽃인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배꽃 나무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소재를 멋진 나무를 찾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느 화가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굉장히 이게 나무 자체가 멋진 작품이고 또 이게 때가 또 연독색으로 이렇게 풀들이 막 자라나는 그 생명의 울산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죠? 울산도 배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배가. 배밭이. 또 울산 배가 또 맛이 있잖아요, 또. 싱그러운 느낌이. 옛날 나무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그런데 요즘에는 과실술, 사과나무, 뭐 배나무, 복숭아 그런 거 보면
너무 정형화하게 키우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옛날 나무들이 훨씬 더 정겹고 물론 이제 이게 수확하고 가꾸기는 힘들겠지만은 자연스럽죠. 예. 근데 요 안쪽에서부터 그림들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연녹색의 그림들이라고 보면 또 색감도 그렇고 또 소재도 좀 다양한데 우리 보시기에 그러니까 요 지금 보이는 또 세 점의 작품은 굉장히 또 화려한 그러한 색감과 분위기가 또 요 안쪽에 있는 것은 하늘과 또 이게 눈 오는 설경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감정이 좀 다양한데 이 두 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국화, 우리 말 소국이라 그러죠. 네. 작은 국화꽃, 저 이렇게 막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동생이 이거 보고서는 네. 아, 국화 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그림도 소재는 다르지만 거의 그냥 느낌이 비슷하죠. 꽃이 많아가지고 예. 작은 꽃들이. 요거는 태화강이에요. 태화강에. 예, 꽃밭. 태화강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핍니까? 태화강에 요거 하여튼 몇 년 전 사진인데요. 네. 그때 작은 꽃들을 씨를 많이 뿌렸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요 밑에 있는 그림 꽃들은 좀 더 선명한데 위로 가면 갈수록 원경에서 이제 아련한 이런 추상적인 분위기가 좀 더 환상으로 이끄는 그런 그림의 느낌이 듭니다. 좀 예. 멀리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그림의 분위기를 한 캠퍼스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감정을 다양하게 넣는 그래도 멋집니다. 예. 또 이런 그림들은 방금까지 본 그림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고요한 그런 맞죠? 터치 같은 게 굉장히 섬세하고 붓터치가 색감도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이런 느낌은 이 설경 그림과 이것도 옆에 그림이 설경 같은데 어떤 기분으로 느낌으로 그리셨는지요? 이제 눈이 많이 온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이 그치고 하늘도 개이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 노을이 이제 모든 사물이 노을빛에 물들거든요. 건물도 노을빛에 물들고 근데 이제 이제 눈이 나무 위에 있으니까 그 노을빛을 더 많이 이제 받아서 이렇게 노을빛으로 이제 물든다 이제 그렇죠. 요게 좀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아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그릴 적에 이렇게 노을이 사물을 참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하는. 근데 그림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시고 또 거기서도 그리시고 하셨는데 여기도 직접 또 이런 설경을 많이 보시고 마음속에 품은 그런 것들이 마치 내가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그림은 또 현실로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꿈과 현실을 잘 이렇게 매치시킨 조화를 시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조화롭고 사인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인상 깊어요. 사인이 그림마다 다 다르던데 색감이 그런 것도 잘 조화롭게 하고 그림 색하고 비슷하게 하고 되도록이면은 사인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뭐 세상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자꾸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별 하는 그만의 생각이 나는데요. 전시장에 보니까 작품이 계절별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즌은 다르지만은 그 계절의 아름다운 표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순환하듯이 자연의 순환이 잘 나타난 것 같고 근데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방금 전보다는 굉장히 또 색깔이 좀 더 이렇게 원색적인 게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그림의 형태가 제가 지난번 작업실에서 봤었지만 이런 구름이 막 흔들리는 게 마치 사슴이 뛰어다니고 물고기들이 산짐승들이 새들이 굉장히 막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격정적인 그런 모습이 이것도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건 아니고 사진을 보고 그렸는데 이 구름의 모습이 너무 조금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 그림 그릴 때 재밌었어요. 우리 배성희 작가님의 마음이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차분한 듯하면서도 이런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 형태 이런 것들이 아까 구름의 마음이 드셔갖고 그리셨다는 그런 동기처럼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 구름의 표현을 보면 옆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이 두 점의 작품이 굉장히 또 색감이 이 푸른 색깔 계통도 잘 쓰셨으면서도 이거 막 물고기들이 막 춤을 추듯이 헤엄치는 듯한 그런 이 해바라기죠, 그죠? 예, 해바라기. 네. 이거는 스위스 풍경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요 사진을 보고 제가 하는데 요 사진을 찍은 주인공이 저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아, 이거 주문 제작을 받으셨네. 예.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요 해바라기를 좀 강하게 하니까 이 해바라기의 노란색 안에 시방에 또 이제 색깔도 강하게 하니까는 이 하늘의 구름하고 이거하고가 이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많이 다운시켰죠, 색을. 그리고 이제 하늘색의 변화를 주고 구름도 실제로는 사진에는 여기에 이렇게 큰 구름이 있었는데 여기도 큰 거 있고 여기도 큰 거 있고 하니까는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구름을 좀 없앴어요. 여기는 그 작가의 의도에 따라 갖고 그림을 이렇게 상당히 잘 정돈을 시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또 이제 없애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끄신 것 같은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오히려 또 그런 막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릴 때마다의 어떤 그런 기분에 따라 갖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옆에 이 그림들 보면 또 이제 파도가 치고 또 노을이 지는 밤 풍경도 있고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격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쪽에 전시장에 그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저쪽에도 그렇고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림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그린 사람의 작가의 그 스타일, 그 양식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의 개성을 그림의 어떤 이제 그 양식적인 거, 표현 양식, 그 스타일로 이게 나타나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어떻습니까? 저만의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색일 수도 있고 붓을 그리는 붓의 느낌일 수도 있겠고 또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구성 부분 표현하는 것이 그 작가의 어떤 그런 그 그림에 대한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인데 굉장히 보면 그림이 물론 저도 이렇게 파도를 많이 그리고 했었지만은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리시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하시면서도 그다음에 이런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것이 우리 배성희 작가님만의 그런 감성과 이 손끝에 그런 것이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그림들이 보면 굉장히 파스텔처럼 아주 부드럽고 수채화처럼 맑은 그런 느낌. 근데 그림 전부 다 여기 요번에 출품하신 게 유화 그림 아닙니까? 다 유화죠.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수채화 오래된 그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다른 재료도 뭐 표현하실 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화로만 하는 것이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그리다 보면은 네. 또 이 잘못돼가지고 터치가 잘못되고 하면은 네. 이렇게 또 수정하는 게 또 그 쉽고 네. 유화가 그렇더라고요. 네. 터치하는 참 어려웠어요. 네, 제가 네. 조금 해보니까 아, 이제 그러시구나. 수정이 어렵고 또 유화는 색이 네. 또 이 풍성하고 네. 또 그 오래 가도 잘 안 변하고 네. 예, 그런 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유화를 예. 좋아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수정이 쉽다 하지만은 사실 이 그림에서 보면 물론 또 이제 고민하시고 그랬겠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수정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하진 않으면서도 이게 왜냐하면 얇게 하면서도 제때 그림이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감도 딱 필요한 만큼 칠하고 그렇게 많이 두껍게 칠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셨고 또 그래서 파스텔처럼 수채화처럼 맑고 산뜻한 느낌, 상큼한 느낌 이런 표현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여기 이 그림은 다른 그림보다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태화 강변에 이 초여름에 이 사람들 산책 나오면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이게 참 얘기가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 전시장에서 이렇게 이 그림과 다른 그림들도 이렇게 쭉 비교를 하니까 이 그림이 더 그 어두운 그런 밤, 좀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 색이 어둡지만은 마음은 어둡지 않아요. 아, 예, 그렇겠죠. 예. 그래, 초저녁에 네. 이 바람 불고 막 풀냄새도 나거든요. 네. 지금 계절적으로 지금 굉장히 풀냄새가 풀이 막 아주 실록이 웅성, 예. 아마 지금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쯤, 예. 네, 지금쯤이 뭐 여름 풍경이 나올 것 같고. 네. 이 해가 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좀 감정이 네. 좀 이렇게 한낮의 감정하고는 좀 다를 수 네,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런 느낌이 예. 이 그림에서 이제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저도 이 태화강에 좀 자주 가고 하는데 이 산 능성이하고 또 이 강변 느낌이 그 어딘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들이 이렇게 막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이제 막 하늘 얘네들 아주 기분 좋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두운 밤 풍경이 저기 그리는 것은 강은 아니고 바다지만은 굉장히 평화로우면서도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을 그리셨는지. 이거 우리 동생이 어떤 말은 언니 그 하늘에 전등 켜놓은 것 같다. 아, 그래요. 하늘에 전등이. 그런데 이제 달빛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은데 네. 저는 이렇게 여기서 파도 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느낌이. 24년 보니까 작년에 그리셨네, 그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물론 이게 소재는 전혀 다르지만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화가 중에 루소라는 분이 주로 독학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신 그런 편인데 어떤 그 당시에 다양한 미술의 유럽의 화풍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그런 표현을 하신 그런 분인데 굉장히 뭐랄까 이 초현실적이고 초현실의 자연과 동물, 사람들이 어떤 뭐 정말 이상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서 꿈을 꾸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런 자연 외에 다른 건 그리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이것도 초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상의 세계를 이상이라는 것은 이게 조명이 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이 파도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마디로 그림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서영 작가님만의 어떤 그 꿈의 세계를 네. 그린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 쭉 보셨던 태화 강변의 그 야경은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고 산책하시면서 많이 본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시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또 이 표현 방식도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정돈이 되었고 양식화된 내 나름대로 개성적인 그런 것들이 참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나타나신 것 같고요. 요 옆에 있는 이 그림도 사실 이렇게 얼음 계곡 아닙니까? 얼음 덩어리 고드름 같은 거. 이런 그림도 굉장히 인상 깊고 표현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저는 여기 조금 특별한 그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시력이 좀 나빠진 네. 져가지고 이제 물체가 네. 제 눈에는 직선은 없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뭐든지 이렇게 또 휘어져서 보이고 네. 그래서 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 내가 눈이 이러니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아유 옛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네. 때문에 그런데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제 묘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 직선을 못 그리면 곡선을 그리면 되지 네. 않냐. 아. 그래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불구불한 거 생각하니까는 예. 고드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아,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 제멋대로잖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멋대로만 구불한 거지. 그 제멋대로가 자연스럽게 와닿고 자연스러운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이거 소백산. 네. 소백산에 눈이 많이 와서 설경, 그죠? 예. 예. 그 소백산에 눈이 많이 오죠. 이거 하고 그러면 요 그림도 같은 소백산입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아, 네. 울산에 어디 가까운 네. 아는 분이 가가지고 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네. 그 사진 하나 나한테 보내라. 저는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아니, 눈이 근데 이렇게 가지가 보면 굉장히 그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된 게 원경과 근경이 단계별로 이 보면 아주 그 붓의 어떤 그 농담 조정이 색감에 강약이 굉장히 잘 하셨고 또 이 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묘한 어떤 색감의 차이가 그 물감의 두께의 차이도 그렇고 굉장히 그 공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깊이 있게. 이거는 물감은 한 가지 색으로만 썼습니다. 예. 울트라마린 가지고 네네. 하고 흰색하고. 예. 근데 색이 많으면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그런데 그림에서는 결국 색깔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또 그걸 잘 왜냐하면 그 단조로우지 않고 풍부해 보입니다. 예, 농담을 이제 네. 조절을. 아, 그런 농담의 어떤 그런 섬세한 조절이 잘 하셔서 그런지 그림에서 이게 심심하지 않고 깊이감이 있고 마치 이게 우리 수묵화 같은 게 보면 단번에 처리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스며들어가는 한지에 스며들어가는 깊이감이 있거든요. 그게 매력도 있는데 이 유화는 캔버스에 그리지만은 또 이런 표현이 잘 하셨으니까 또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가운데 있는 이렇게 우리 어저께 그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새 대통령이 저도 이거 신문에서 보고도 방송에서 참 그 계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거리에서 참 이렇게 이 밤을 치시는 거 보면 저도 참 많은 그 울림을 받았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예, 저도 이제 이 그림을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죠. 사진하고 기사하고 보니까는 좀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네네. 편안하니 다툼만 있는데 네. 이분들이 무슨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한 그렇죠, 가지 예. 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밤샘하고 이런 네네. 너무나 조금 거룩하게 보였어요. 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에 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그림으로라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아유, 저도 그 생각만 썼는데 어떻게 직접 그리신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하십니다. 이런 것을 내용을 다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서지 없어야 되겠죠. 정치인은 정치한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앞으로도 잘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근데 어쨌든 그림은 또 그림 나름대로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면 이 사람들 표현도 쉽지 않지만 또 눈이 오면서 그죠? 이렇게 이게 정말 그 그림이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아주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쭉 전시장에 봤었을 때 인물을 주제로 한 것이 아까 전에 제 들어온 입구에 손을 그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두 점 없죠, 그죠? 예. 앞으로 예. 이 양반들이 하도 네. 제 마음을 네. 올려가지고. 네, 겨울밤이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또 우리나라가 또 정말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 되는데. 네, 예. 잘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 안쪽에는 보면 이제 계절의 순환에서 저 가을의 느낌이 와닿기도 하고 하는데 저 안쪽에 그림들 이 맨드라미가 또 굉장히 또 흩날리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 바다도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노을이지는 것들이 이 그림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맨드라미가 또 색감은 참 고요하고 차분하게 그렇지만 그 구도라든가 이렇게 형태는 굉장히 좀 흩날리는 마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보다는 조금 더 휘어지게 네. 했습니다. 휘어지게 하고 앞에 무슨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거 없앴고 이제 이렇게 마른 잎들이 있고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가시는 중인데 네. 그래도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맨드라미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저렇게 색이 변하면 까만 씨가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가을이고 씨앗이 떨어지면은 내년에 또 나겠지.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이 되겠죠. 예. 지금 모습은 이래도 또 내년에 또 다른 모습이 될 테니까 그렇게 속상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서 그려봤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 같은 맨드라미 여기는 또 크기가 거의 훨씬 더 큰데 그림이 두 개가 굉장히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좀 이렇게 흐들리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터치가 이런 느낌이 이게 사실적인 구상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 추상적인 이런 표현이 기분을 또 이렇게 그리면서 굉장히 또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이제 요 맨드라미가 있는 뒷부분. 네. 뒷부분에는 아마 뭐 이렇게 풀들이 이제 단풍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태가 좀 명치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흐트리고 하는 것이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밑에를 이렇게 지우면서 또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감과 그림에 또 재미있는 요소가 느껴지는데 이 맨드라미 그림하고 또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굉장히 또 저런 것이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기분을요. 이게요? 그림 그리는 어떤 기분, 마음이. 네네. 풀들도 이제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네. 뭐 큰 나무의 단풍도 물론 좋지만은 아주 작은 풀들의 단풍이 그것이 더 가을 느낌을 더 강하게. 자연의 순환과 또 자연 그 자체의 순수한 그러한
매력이겠죠. 그 신비로운. 다른 이런 쭉 그림들 보았던 것보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물감이 가장 또 많이 좀 칠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치 어디 격정적인 춤을 추는 듯한 노래 같은 것은 굉장히 기분을 마치 추상 표현주의와 거의 맞닿은 정도. 형태는 거의 가을의 어떤 숲을 좀 암시는 하지만은 기분은 거의 추상화의 기분의 그림 같거든요.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도 불고, 네. 흔들리니까는 이제 변하게 난 밑들도 색깔들도 색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색이 굉장히 넘칩니다. 다른 이 그림들은 보면 굉장히 색을 절제하면서도 아주 고요하면서도 그 표현에 내 생각을 우리 작가님의 의도를 잘 정돈했다고 보면,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작가님의 그런 생각을 정돈해서 그린 거지만은 막 기분 좋게 막 자유분방하게 그렸는 그런 것이 진짜 맘대로 그렸습니다.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제가 조금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20년 동안 그렸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돼서 이것이 한편은 수줍고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여가 시간을 잘 써서 이제는 그림이 그림 그리는 재미라 그럴까, 세상의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게 돼서 좀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열심히 제 남아있다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앞으로의 제 삶이 그림에 아주 그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도 참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 그림이 굉장히 갈수록 더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어떤 그림에 대한 그 꿈과 열정이 식지 않고 하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에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더 그리실 거고, 또 전시회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새로운 작품들을,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요. 감사합니다.